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주춧돌이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영역에 있던 종목들까지 좀 움직여주면서 오늘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증시 이벤트가 줄줄이 좀 예견돼 있고 하나씩 소화해 가면서 오늘장 분위기를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가시면서 그 분위기 이어가 보시죠. 상승장에서는 유독 더 붉게 빛나는 승기를 드는 찐 고수들이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틀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멘토들이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 집계가 이루어지고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멘토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만큼 또 수익률도 정말 파워풀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면 이 종목들의 전략들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률까지 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꼭 함께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이 배틀 종목의 수익률 정말 투명하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참가 라인업과 함께 추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상황실에서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가 라인업부터 공개를 해봐야겠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이 저희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럼 이어서 룰 소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또 출연을 해주시는 날에는요, 전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입장은 물론이고요, 방송 시청하는 것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목 제시는 물론이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아가서는 손절가까지 모두 다 투명하게 전략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중 디테일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운수대통팀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대통팀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신중하게 종목을 택하는 팀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시만 해도 정말 신중하신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손절가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제시를 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죠. 유료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혈을 기울인 전략 만약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이 모든 장중 전략 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고 귀가 쫑긋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기라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투자 전략까지 또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참여까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짱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운수 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뵙고 오늘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앵커님을 이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도 되게 이렇게 또 힘차게 또 화이팅 넘치게 화이팅 이렇게. 더 넘치시는 것 같아요. 뭐 항상 화이팅이 넘치는 이런 윤수림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운수 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항상 화이팅 넘치는 그런 종목들 화이팅 넘치는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만큼이나 정말 활기차게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분위기 기세에 몰아서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제 오늘부터 증시 이벤트도 줄줄이에요. 네. LS 머티리얼즈 상장 이야기도 좀 풀어보고 싶고, 네. 또 FOMC 관련해서도 어떤 뷰를 갖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제 풀어볼 건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너무 좋았다. 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코스피에 기관 수급이 몰렸거든요. 네. 요거 일단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코스피의 기관 수급이 몰려났지만 윤수림 멘토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만족할 같습니다. 부분 아니다. 네, 일단 뭐 만족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유는 윤수림 멘토가 항상 강조하는 거래대금에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가 상승했을 때와 그리고 이전에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시장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이 단순하게 종목만 보고 단순하게 지수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낱낱이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이 8조 원 이상 그리고 한 10조 원 이상 규모까지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 어땠죠? 정말 미약했죠.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소부장,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지수의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과연 거래대금이 7조 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게 정말 미약하게, 정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전부 어떤 매수세였죠? 차익 매수세였죠. 자, 이 프로그램 물량들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결국에 상위 종목을 보고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기관 투자자들의 이 프로그램 로직이 발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부재, 비차익 매수세는 반대로 또 부재였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외국인은 그렇게 달갑게 시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런 관점에서 뭐 전반적으로 뭐 FOMC나 CPI 그리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쿼터러플 위칭데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상승 흐름이 반갑긴 하지만 뭔가 만족하기가 2% 부족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전일 미증시에서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일 미증시가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 뭐가 역대 두 번째였을까요? 바로 빅테크, 이 빅7 종목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과 같은 이런 빅7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또 미증시는 올랐네. 이게 역대급으로 2번 정도밖에 없었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단 2번이요. 자, 그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환경에 윤수리 멘토가 2%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끄러웠지만 이 시장에 영향가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눌려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흐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전반적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우리 빅테크 IDM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표출했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흐름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전일 미증시의 이런 매크로성 분위기와 이런 시장의 빅테크 종목들의 분위기도 같이 녹아내려져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분위기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 뭐 지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또 윤수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시장의 흐름 콕 짚어서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흐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월간 1위답게 이렇게 또 시장의 흐름 간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0% 넘는 흐름을 챙겨가려면 이렇게 시장을 잘 봐야 되나 보다 싶은 정도로 지금 시황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이것 말고도 제가 그럼 여쭤봐야 될 게 이 종목 가겠다. 네. 라는 판단을 해야 될 때 시장을 잘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불주사를 잘 알아야 되나요? 시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뭐 윤수리 멘토가 거의 뭐 꿰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이 종목의 수익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불주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윤수리 멘토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그럼요. 또 시장은 멘토님이 워낙 잘 봐주실 거니까 네. 이제는 불주사에도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10년 동안의 빅데이터가 지금 하루도 끊임없이 이렇게 쌓여있는 윤수리 멘토의 이런 관점에서 이 사이트에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우리가 이렇게 긴축보다는 사실 이렇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던 이런 상승장을 보다가 어찌 보면 이제는 서서히 냉각이 되고 거래대금이 점점점 부족해지는 시장을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뭐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이 이전에 너무 뜨거웠던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요? 앞으로 뜨거웠다가 식지 않았었나요? 이제 좀 뜨거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뭐 그렇기에는 아직까지 뭐 고금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를 조금만 더 비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사실 뭐 고용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지만 반대로 소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금리 인하로 가는 수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FOMC에서 뭐 반영이 되겠지만 뭐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더 흘러가게 될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이 연착륙으로 이제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전처럼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봤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아무래도 사실 이런 국내 시장의 이 상승 흐름보다는 이 굉장히 박스핏 시절 과거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정확하게 2016년 12월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지난 한 6년, 7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던 국내 시장의 현실을 봤을 때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는 게
상승 전환의 신호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화의 단계로 좀 흘러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시장을 직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이 눌림을 거치고 그리고 이 물량들을 충분히 흔들고 이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이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돌려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과거 이전 유동성 부족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그런 패턴에서 바로 불주사 패턴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불주사 패턴들이 그런 흐름과 이런 수급에 이런 움직임에 가장 적합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스테통 멘토들의 이런 매주 플러스 뒷걸음질 없는 플러스에 대한 해답이 숨어져 있다. 50% 넘는 수익률 안에는 불주사라는 비법이 숨어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더 세세하게 좀 PPT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맞습니다. 이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이 불주사다. 불주사다. 우리가 이 차트를 무심코 지나가면서 봤던 이런 이 보잘것없는 이 불주사 캔들이 이런 양봉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주사 캔들 우리가 흔히 무시했던 캔들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윗꼬리가 달린 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우리가 불주사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불주사 캔들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숨어져 있는 핵심 비법에는 윗꼬리와 이 거래량이라는 마법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시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부합이 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혹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돼서 어떻게 종목의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태양금속도 바로 이 윗꼬리가 달린 이런 장대 양봉 그리고 이런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종목 중 하나였죠.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왜 이 자리에서 이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마감된 캔들 이후 이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제시 종목으로 제공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하단에 이 거래량이 숨어져 있다. 거래량이 숨어져 있다. 단순하게 양봉을 보고 돌진을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바로 이 눌림을 어느 정도 거치고 이 매수세가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이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난 종목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 제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은 한번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장 시작한 지 시가 공략 기준으로 바로 2차 목표가까지 단숨에 도달을 해버렸죠. 자, 그럼 여기서 분봉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이 상한가 마감 이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이끌어졌던 이런 태양금속이란 종목의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분봉 과정 속에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드린 구간에 일부 물량들의 소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물량이 상승을 하면 매수자는 있지만 그럼 매도자는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윗꼬리에 매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꼬리에. 네. 그 윗꼬리의 매도자가 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상승 이후 이 노란색 박스를 쳐드린 구간 내에서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 진입한 물량들 혹은 뭐 이전에 어느 정도 평단가가 도달했던 물량들 그리고 뭐 이런 공포감에 매도하는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전부 다 거치고 나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이런 장대 양봉이 이런 불주사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바로 이렇게 월요일 시가 공략을 통해서 바로 장 시작 5분 만에 10분 내로 이렇게 2차 도달에 성공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렸죠. 2차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태양금속이 이렇게 운스테통 멘토들의 지난주 이 불주사 캔들 수익 종목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다음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사실 이 다음 종목도 태양금속과 같은 흐름의 종목을 챙겨 주셨었거든요. 네. 이 태양 종목은 뭐 말해 뭐할 종목이에요. 이게 2차 목표가 터치한 후에 손절가 부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만큼 변동성이 극심했던 종목인데
6% 넘는 수익을 정말 단숨에 잡아주셨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근데 이 다음에 잡아주실, 이 리뷰해주실 종목 한농화성은 다른 불이에요. 다른 색깔의 파란 불인데 네. 근데 분명히 불주사 약효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해주셨거든요. 네. 아직도 그 코멘트 유효할까요? 네, 뭐 한농화성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뭐 경고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갈지 말지는 사실 미비하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한농화성 또한 불주사 캔들에 물론 손절가를 터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효는 남아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농화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농화성 캔들의 흐름이 이전 태양금속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 이 장대 양봉 이후 윗꼬리가 달린 이 불주사 캔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이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번 더 이전 거래량을 갱신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마이너스 3.26%. 어떻게 보면은 태양금속에서 2차 목표가 도달 6%를 수익을 챙기고 여기서 한농화성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 도치 형태의 캔들을 형성을 하면서 이 약효가 남아있다. 애초에 빠질 종목이었으면 진작에 장대 연봉으로 마무리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운수대통 멘토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들은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지만 반대로 상승 흐름이 조금 주춤하다 싶은 종목들은 길게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손절가 터치 부근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들, 이렇게 이 부분들이 운수대통 멘토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같은 흐름을 분명히 챙겨갔던 두 종목인데 다른 네. 행보를 가져간 큰 이유가 하나 있을까요? 뭐 꼽자면? 네, 뭐 결국에는 하나의 뭐 테마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기존의 한농화성과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태양금속과는 섹터가 자체가 엮이는 게 결국에는 매수세가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뭐 눌려있던 그런 이슈들, 기사들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면서 월요일날 상승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손절가를 이탈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불주사 캔들에서 약효는 남아 있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농화성을 선별한 이유. 한 5거래일 뒤 전일이죠. 전일 캔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또 한 번에 이런 정말 약효가 남아 있었네요. 네, 역사적인 가격을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분명히 약효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약효를 어느 정도 몸에서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불주사가 이만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언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좀 정확한 윤수리 멘토님만의 운수대통 팀만의 시그니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확실한 기법 또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메커스인데 신규로 추가해 주실 때까지 저는 멘토님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네. 금요일에 추가를 해주셨죠. 네. 이게 반도체 관련주인데 비메모리. 네. 근데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다 보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메커스라는 종목은 이 불주사 캔들의 원리에 정확하게 기여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목요일날 밤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 나왔죠. 예, 이 금요일날 메커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좀 편입을 했던 이유는 목요일날 밤에 AMD라는 종목이 9%나 상승을 하면서 기존의 엔비디아 원툴, 엔비디아 원탑 이랬던 이 비메모리 시장,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AMD가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AMD 관련주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종목이 이 메커스라는
종목이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구조상 사실 뭐 비메모리,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자체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팹리스 기업들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비메모리 관련된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의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선별이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품이라든지 뭐 이스페트시스와 같은 엔비디아에게 PCB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매커스는 이 AMD의 유통을 담당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차트상의 불주사가 바로 이 미국 시장의 눈치를 먼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목요일 날 불주사가 먼저 반응을 했나 봐요. 네, 목요일 날 이렇게 불주사 자리를 마련을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주사 자리를 마련을 해 주다 보니 이거 윤수리멘토가 이걸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커스라는 종목을 바로 이렇게 10조가를 공략을 해서 자, 1차 목표가를 단숨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었다면 충분히 시간을 줬을 때 이 매커스라는 종목이 더더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했을 텐데 재진입 여부는 그럼 없으실까요? 네, 뭐 매커스와 같은 종목들 어찌 보면은 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렇게 선별했던 종목인데 또 뭐 구질구질하게 이번 주에 우리가 왜요? 이스페타시스나 뭐 이미 좋아하는 종목들 재진입하신 거 많잖아요. 네, 뭐 그런 종목들을 재진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 매커스는 아니다? 종목 선별을 할 때 이 기준이 불주사가 또 없잖아요. 본인만의 기준이 또 있나 봐요? 네, 차트 선별의 불주사가 이 매커스라는 종목이 불주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매커스라는 종목을 월요일 혹은 화요일 오늘 같은 혹은 내일 이렇게 선별을 하기에는 이거는 관점과 이 종목을 제시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매커스가 떠나간 자식 같아 보이니 이게 정말 매커스라는 종목을 이제서 뒤늦게서야 이렇게 선별을 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종목을 선별할 때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냉철하게 종목을 분석해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제3의 멤버, 운수대통팀의 제3의 멤버, 불주사 없이는 아무 종목, 그 어떤 종목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이 불주사 패턴을 볼 때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윤수리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수리 멘토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네. 물론 거래량과 거래대금 뭐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맞아요.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들도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종목을 선별하는 데 기준에 있어서는 윗꼬리와 거래량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드려. 윗꼬리와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사실 한 끗 차이죠? 동생 같은 사이입니다. 어, 거래량이 동생이라고 형제 하면 같은 사이다? 네, 형제 같은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동생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이전 시장에 이전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100만 주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500만 주가 나왔다. 이 부분들에 이 종목의 인기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평소 대비 얼마나 많은 이런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얼마나 괜찮은지 드나드는 게 거래량이라면 네, 거래대금의 경우는 이 기업의 이 드나든 사람들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거래대금을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들은 제가 정말 이게 이야기 드릴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 노란 톡방에 정말 뭐가 이렇게. 많은가 봐요. 이거 이렇게 라는 감탄사까지 나왔어요. 네, 이 이야기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거의 오늘 밤을 이렇게 유수리 멘토와 함께 지내도 지새도 모자랄 만큼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 노란 톡방에서 유수리 멘토와 오늘 밤을 함께 이렇게 지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코드를 쓸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차이, 미묘한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불주사 속에서도 거래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꼭 함께 이 불주사 패턴과 관련된 전략들 한번 더 세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불주사가 주입된 종목 어떻게 또 공략할 수 있을까 함께 윤수리 멘토님과 꼭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포트폴리오도 살펴봐야죠. 하나씩 보기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모든 참가 멘토, 이번 주 제시 종목과도 종가 기준, 현재 순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먼저 이번 주 제시 종목 알아보시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 프로그램은 종목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전략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무료라는 점을 꼭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는 건 정말 많은데 잃는 거 정도는 아마 배터리 잔량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꼭 입장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연속 1등을 기록하고 계시는 바로 이동훈 멘토님 팩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시 종목 쭉 살펴보셨을 때 LS 머트리얼즈를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LS 머트리얼즈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300%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나도 너무 사고는 싶은데 너무 질주하는 말이라서 선뜻 담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훈 멘토님께서는 정말 좋은 타점을 잡아주셨고 단 하루 만에 이렇게 10% 넘는 수익률까지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오늘 함께 종목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 종목 정말 괜찮아요, 관심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약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관심 있다라고 해주신 만큼 조금 더 흐름 지켜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개할 시간이죠. 바로 김진욱 멘토님이십니다. 이 김진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시는 특장점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겨우 화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주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곳에 불기둥이 뿜어져 있는 거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손실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세 빨간불을 켜내면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고 수익 실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매도 완료된 모습이고요. 오늘 담아주신 종목 중에 두산 로보틱스, LS 머트리얼즈가 있는데 오늘 단 하루 만에 살짝 더해봤더니 벌써 14%의 수익률을 또 추가로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우리 김진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4위에 올라오신 분이셨거든요. 과연 이 불기둥이 4위, 3위, 2위, 1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팀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신중한 제시 종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국철강과 서플러스 글로벌 이 두 종목 모두 다 시초가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초가 제시는 물론이고 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시는 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운 듯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핫한 테마 중에서도 이 핫한 종목을 쏙쏙 골라오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요즘 온디바이스 AI를 품에 안고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 담아주셨고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LIG 넥슨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역시도 4% 넘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핫한 종목을 쭉 담아 주셨는데 칩스앤미디어, CS윈드는 특히 오늘 편입을 해 주셨거든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등을 기록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2위, 3위, 4위 아니면 5위까지 밀려나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쭉 제시 종목을 보셨던 것처럼 제시 종목도 일단 많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희비가 조금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셨을 때 순위 변동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하실 텐데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진욱 멘토님께서 어제 4위셨는데 무려 1등까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심지어 10% 후반대 수익률을 안겨다 주신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 역시도 9% 넘는 수익률로 그 뒤를 바짝 쫓은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3위라서 삼동훈이라는 별명을 안겨다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2등에 안착하셔서 드디어 본인 성인 이 씨를 되찾으신 모습이네요. 오늘 1등과 2등의 공통점을 하나 뽑자면 LS 머트리얼즈라는 정말 핫한 종목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말 그리고 질주하는 말에 편승해서 나도 수익률을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 모두 다 전략을 너무 잘 짜주시고 타점을 너무나도 잘 잡아주셔가지고 모두 다 큰 수익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수익률 가져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3, 4, 5위는 운수대통팀 이주호 멘토님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순으로 차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수대통팀의 윤수린 멘토님 포트폴리오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제시 종목 한번 또 크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종목 있습니다. 제시 종목 모두 환하게 빨간불을 또 켜고 있어요. 부국철강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멘토님. 네. 그렇지만 현재 순위가 또 냉정하게 3위예요. 제가 어제 이제 이동훈 멘토님한테 네. 지금 주간 1위에서 일동훈이다 했는데 지금 뭐냐 3등이다 3동훈이냐 그렇게 또 별명 붙여드렸거든요. 네. 이러면 제가 삼림이라고 부를 거예요. 윤삼림? 그 삼림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이 울창한 그런 이 숲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벅이고 계시네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와 상당히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전혀 예상치도 월간 못했습니다. 1위까지 하신 분인데 네. 자꾸 이렇게 지난주도 3위 하시고 이번 주 계속 이렇게 3위 가져가실 건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삼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숲이 울창한 이 숲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피톤치드라고 하면 심신의 안정,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 삼림이 필요하네요. 네, 이 피톤치드가 굉장히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처럼 딱 운수대통 멘토들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3위를 유지하겠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심신의 안정이 가는 피톤치드와 같은 안정적인 운수대통 멘토들의 이런 제시 종목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끌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월간 1위시잖아요. 어쨌든 다 총 통틀어 왔을 때는 수익률 이만큼 챙겨주는 분, 50% 넘는 월간 수익을 또 챙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내내 또 어떤 수익을 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부국철강 3% 육박하는 수익인데 2차 목표가 터치 소식을
9시 1분에 올려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장 초반이에요. 또 이 부분 불주사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죠. 차트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 부국철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부국철강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바로 이 금요일 이런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걸 보고 이렇게 운수대통 유수리 멘토가 바로 월요일 제시 종목으로 한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 한 종목을 선별을 했을 때 이렇게 제시해드린 종목이 바로 이 부국철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국철강이 금요일 종가 캔들이 마치 불주사와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바로 월요일 운수대통 멘토들의 가장 시그니처 이런 매매법이죠.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시초가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1차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이 시가가 9% 그리고 고가가 20%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이 부국철강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면서 이 운세통 유수리 멘토가 제시한 가격들보다 갑자기 이렇게 호가가 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시초가로 잡아버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네, 뭐 이게 시초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호가가 갑자기 장 전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 게 목표가 변동에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부국철강이 2차 목표가를 결국에는 도달을 했고 실제로 아주 만일 이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이 이 장 중에 이렇게 시가로 대응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현재 일본봉 기준에서 봤을 때 뭐 1차 목표가 이상,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자, 그렇게 이 상승 흐름이 네. 10% 넘게 거의 뭐 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이렇게 달려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국철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결국에는 이 불주사 캔들이 나온 종목에 이렇게 거래량을 또 한 번 이렇게 써내린 이 캔들이 이 불주사 캔들이 바로 월요일 첫 번째 단 한 개의 제시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주사 패턴을 보고 이 부국철강 또 3% 육박하는 수익 담아주셨는데 한 가지의 종목으로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또 탄력을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불주사 패턴으로 또 확실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서플러스 글로벌이고 오늘 또 제시를 해주셨죠. 네. 0.26%면 조금 이제 아쉬워요. 네,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운 느낌인데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사실 요거는 섹터 부분보다는 불주사 패턴을 또 보고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차트를 좀 한 번 더 볼까요? 일단. 네, 서플러스 글로벌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플러스 글로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좀 발생된 종목들에 이렇게 하루 이틀 쉬어가기 흐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한번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불주사 캔들의 발생 이후 어느 정도 거래량 또한 한번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왔다. 그 부분들에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서플러스 글로벌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자, 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또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시초가로 제시를 이렇게 드리면서 호가가 또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서야 지금 불주사 캔들 이후 시세가 발현이 되고 어느 정도 물량들을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장전에 호가가 너무 몰렸던 게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하루 쉬었다가 간 구간이 바로 이 3,55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현재 구간에서 잡아준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2차 목표가 윗꼬리 구간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잡아주시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네. 시초가를 꼭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걸 잡아야 되는? 네. 보통 시초가로 딱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길어지나요? 밤을 지새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시초가로 진입을 하는 게 장 시작 전에 모두가 동시에 준비 시작하고 레이스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장중에 장중 대응으로 장중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매수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뒤늦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럴 때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라기보단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진입을 하게 되고 레이스가 이렇게 출발이 됐을 때는 모두가 공평한 자리에서 공평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쵸. 네, 그런 자리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출발해서 공평하게 시세가 뛰어오를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바로 이 시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레이스에서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다 같이 달렸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시초가 공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좋습니다. 시초가로 제시를 또 해주시는 이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주사 패턴이 이래서 좀 더 궁금해집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또 확실하게 윤수린 멘토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활용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이 되니까 통해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디 가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도 어디 가실 건가요? 이번 신규 전략 있으시죠? 네, 제가 정확하게 자리를 이렇게 비운 상황은 단 하루도 맞아요, 없지만 맞아요. 이 윤수리 멘토가 자리를 비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종목이 신중하게 그만큼 또 주시니까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신중한 전략은 뭘까요? 또 불주사 꼭 이렇게 여쭤보면 불주사입니다 하시잖아요. 그 불주사가 보이는 종목이 뭘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내일 한번 이렇게 지켜볼 종목은 바로 이 YBM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YBM넷이라는 종목인데 자 일단은 누가 봐도 지금 오늘 종가 캔들 기준으로 불주사 캔들이 형성이 된 게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캔들이 불주사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단순하게 모양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한 번 더 경신을 한 이 거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YBM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 YBM넷이라는 종목이 금일 거래량이 1,500만 주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종목을 대략적으로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1,500만 주의 거래량이라고 하면 하루에 오늘 이렇게 발생한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750억 원 정도 됩니다. 750억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YBM넷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850억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의 거의 90% 정도 흡사하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YBM넷이라는 종목에 이 덩치 대비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붙어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단숨에 하루 이틀 만에 이 들어온 매수세와 이 들어온 거래 대금이 하루 이틀 만에 뿅 하고 도망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큰 물량들은 들어왔을 때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그 물량들을 한 번 더 소화하고 그리고 다시 올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 그런 구간들을 이렇게 빠르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 분봉상에 이런 상승 이후 물량을 매수한 다음 그 이후 물량들을 일부 소화를 해서 털어낸 다음에 이 물량들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에 돈이 무한정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유동성 부족 장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YBM넷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이런 신규 AI 모델들과 같이 합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YBM넷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YBM넷이라는 종목은 아마 내일 한번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면밀하고 세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멘토님이 신규 전략으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다음 날에 정말로 탄력 좋은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거 또 하나 남아있죠. 네. 무료 공개 방송 또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종목들 사이에서 내일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나갈까?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종목 관련한 더 세세한 이야기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공개 방송 또 참여하셔서 내일장 전략 단단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